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돼서 나유리 기자하고 제가 식권 내기를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일날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우천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틀어졌고요. 오늘 밤에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이 열립니다. 이제 경기 시작 한 1시간 반 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첫 번째 핫 이슈, SK 와이번스 감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오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5명의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3명으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선동열 감독 후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야구인 1명, 그리고 외국인 감독인데요. 외국인 감독 후보군에 힐만 전 감독님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힐만 감독이 이제 고사를 했어요. 한국을 떠날 때 이유였던 이제 가족 이슈 있죠. 가족의 건강 문제, 특히 이제 부친의 건강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조금 힘들겠다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힐만 감독은 이제 한 1년 남짓 정도만 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면 메이저리그 연금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동열 감독이 최근에 한 매체 이제 칼럼을 통해서 조금 다른 면모도 좀 과시를 하고 있다 그래요. 세이브 매트릭스와 실제 야구를 접목한 이야기로 참 눈길을 좀 끌고 있고 많은 저 팬들께서 이런 면이 있었던 것인가? 예, 이야기도 좀 합니다. SK 구단은 최대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예, 오는 9일부터 마무리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스님을 좀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2일 오후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처럼 곧바로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후보에 이제 오르기만 해도 이야기가 그냥 쭉 오르는, 예, 기사가 막 나오는 그런 유력 후보가 맞죠. 또 본인도 부담스럽겠지만은 면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사가 날 수 있는 야구인 셀럽인 것도 뭐 분명한 사실 이제 여러 번 이 앞전에도 여러 이제 복수 구단의 감독 후보군에 이름이 이제 올랐거든요. 해다가 조금 안 되기도 했는데 역시 이제 국보라는 명성, 거물급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때로는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번에는 야구인들이 좀 많이 추천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선이 조금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무슨 변수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도 좀 유심히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룹 최고위층의 선택을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일 것 같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K는 3명의 감독 후보군의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팀 재건을 하는 부분, 어떤 A라는 후보는 팀 재건, 또 B는 또 시간을 두고 리빌딩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좀 경쟁력 있게 해 나가는 부분, 또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는 힐만 감독처럼 분위기를 좀 완전히 바꿔보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힐만 감독 때 선수들이 굉장히 만족했다 그래요. 예, 분위기도 참 좋았고 더가웃 분위기도. 물론 그 전에 이미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바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이 와서 바로 결실을 맺은 것 아니냐. 예, 뭐 첫 해는 좀 오해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2위로 또 한국 시리즈를 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죠. 감독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팀 전체가 바뀌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선동열 감독이 만약에 오면 투수 파트만 만약에 개선이 되는가?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많이 모셔오려고 그러는가? 그건 아니죠. 팀의 이제 방향성 문제일 것이고 SK가 고민을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목표 달성이 조금 더 빨라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확실히 가느냐 이 차이겠죠. 민경삼 사장이요. 신임 사장이죠. 일부 수도권 팀에 미리 양해를 지금 구했다 그래요. 소속 코치를 좀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고 또 그 팀에서도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양해도 했다고 그럽니다. 또 SK 출신인 또 다른 야구인도 또 감독 경험이 있는 그런 야구인도 이제 합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이슈는 김경문 감독님의 대표팀 사령탑 재계약건. 이 재계약건이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 이글스가 지금 이제 새롭게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작업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방구단 이제 사장을 지냈던 한 인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쫙 좀 돌았죠. 그리고 이분하고 또 인연이 깊은 김경문 감독이 그렇다면 차기 사령탑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문이 지금 쫙 파다합니다. 근데 이제 김경문 감독은 한용덕 감독이 이제 시즌의 중도 하차, 도중 하차를 할 그 당시에 이미 하나가 새롭게 영입을 염두에 뒀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최원호 감독 된 체제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김경문 감독과 KBO 이제 대표팀 전임 감독 이 계약건은
지금은 계약은 이제 조금 종결이 됐고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 연장은 지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KBO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계약 연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KBO도 지금 총재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과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표팀 감독 재계약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실 도쿄올림픽 개최가 좀 불투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새롭게 어떤 팀으로 행선지를 옮겨서 둥지를 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표팀 감독 계약은 종결이 되겠죠. 김경문 감독의 대표팀 감독 재계약권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김경문 감독이 또 뭐 새롭게 타 팀의 감독으로 KBO 리그에 또 현장 감독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KBO 리그 구단의 현장 감독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KBO는 이거 전혀 문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 오히려 뭐 축하받겠다. 축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디스입니다. 양현종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 자, 시즌이 끝났죠. 지금 이제 포스팅을 앞두고 있는 선수가 2명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또 나승범 선수. 이 두 선수는 포스트 시즌을 치러야 되는 상태이고요. 양현종 선수는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제 완전 FA가 조만간 될 것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최근에 조계형 기아 단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기아 구단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앞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 구단의 입장은 그겁니다. 양현종 선수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만에 하나 여의치 않아서 국내에 남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양현종 선수를 붙잡겠다. 이것이 기아 구단의 입장입니다.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시가 3일 촬영 일자로서는 내일인데 3일 미국 현지와 연결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에이전시 있죠. 양현종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 그리고 미국 진출을 위해 새로 손을 잡은 리코, 이해랑 대표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현지 에이전시 이렇게 삼각으로 바로 컨퍼런스 콜을 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지금 시즌이 끝나서 팀들이 지금 선수 영입이다, 방출이다, 스토브 리그가 막 진행 중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시즌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조금 애매하고 양현종 선수는 완전 FA 신분이고 한국 시리즈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FA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좀 스탠스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양현종 선수가 올 시즌 31경기였죠. 11승 10패 평균 자책점 4.70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입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원했어요. 내가 170이닝은 돌파하고 싶다. 그래서 17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막판에 10월 24일 날 삼성전에서 5이닝 6실점. 또 10월 29일 날 두산전에서 5와 3분의 1이닝 7실점으로 완전히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급상승을 했고 4점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확 올라갔는데 홈 마지막 경기는 이제 본인이 정말 뛰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4일 쉬고 등판도 하겠다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상하게 좀 서재훈 코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좀 안아주기도 하고 또 동료들도 이렇게 세리머니까지 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한 에이전트가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양현종 선수가 혹시 뭐 해외 리그하고 계약이 된 거 아닌가요? 이거 뭔가 결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장면이?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양현종 선수 이제 에이전시 역시 온라인상에서 최근 화제가 됐던 그 사진이 있죠. 마지막 홈 경기가 끝나고 혼자서 양현종 선수가 외롭게 마운드 위에 서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는 그 사진, 그 사진도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에이전시는 그래도 열심히 해왔고 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홈에 대한 그런 생각,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또 가족들한테도 이미 신신당부를 한 상태라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 미국 현지 매체에서 양현종 선수에 대한 기사는 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현지의 FA 선수들, 최우선이겠죠. 한국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차차순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래 왔고 또 그리고 대형 FA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미 양현종 선수에 대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보고서는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현지 에이전트가 좀 게으른 것 아닌가. 예. 뭔가 소스도 막 흘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좀 핫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좀 하겠죠.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몸값을 약간 낮춘다면 여러 선택지가 좀 열릴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아 구단하고 진짜 뭐 협상해서 나중에 메이저리그를 못 갔을 때 이게 아주 안 된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후순위고 메이저리그 다음은 이제 기아의 잔류죠. 일본도 상당히 가능성은 떨어지고 국내 타구단으로 이적은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네 번째 이슈는 타격왕 최용우 선수의 마지막 경기 결장 관련인데요. 기아 타이거즈 최용우 선수가 3할 오픈 4리로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만으로 37세 타격왕이고 참 대단한 시즌. 정말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에 이제 출전을 안 했는데요.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 선수가 3할 오픈 1위, 2리 차로 손아섭 선수를 따돌리고 타격왕이 됐는데 이제 경기 출전을 안 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 회피가 아니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는 아주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대다수 의견은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채널에도 소수 의견을 좀 올려주셨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자 의견을 올라온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수위 타자 경쟁에 왜 최용우는 안타 하나 치고 난이 바로 빼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NC전에도 결장시키네요. 정정당당한 모습 아닌 것 같군요. 하고 박용택도 그랬는데 기록의 값진 가치는 도전에 있는 것일진데 기록을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돼. 이게 못하는 짓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날에도 나와서 뛰었다면 그림은 더 아름다워졌겠죠. 예, 그림은 더 아름다워졌겠지만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31일 경기가 비록 우천 취소된 경기 그날 딱 하루 열린 경기입니다. 예, NC하고 기아 경기만 딱 남았어요. 나머지 경기는 다 30일 끝났고 순위 결정 끝나버렸습니다. 타팀 경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타격왕 경쟁자들 경기도 다 끝났습니다. 박용택 선수의 이제 타격왕 논란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시 이제 2009년 경쟁자였던 홍승원 선수한테 LG에서 계속 볼넷을 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84년에 이만수 감독, 전 SK 감독의 타격 상관왕 당시에 타격왕 타이틀 따겠느냐 말겠느냐 할 때 롯데 이제 홍문종 선수한테 고의 볼넷을 계속 줬어요. 삼성에서.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됐죠. 근데 보면 이제 타격 2위였던 이제 손아섭 선수는 10월 30일 기아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날 6타수 4안타로 안타를 3개를 칩니다. 예, 정면 선부를 했어요. 기아에서. 손아섭 선수를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31일 경기가요. 2군들만 죄다 나간 경기예요. 이건 뭐 윌리엄스 감독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때 1군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한 선수들을 쫙 했는데 뭐 한 선수는 이제 유민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한 선수가 좀 가슴 통증이 있다 그래서 조금 뛰는데 유민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뭐 이진급 선수들이 다 출전을 했습니다. 감독이 생각하는 그런 구상이 있는데 물론 홈 마지막 경기니까 좀 나와서 최용우 선수 그리고 또 임기영 선수의 또 승리까지 또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나갔다면 임기영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을지 안 됐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감독의 구상이 있는데 이에 반해가지고 어떤 한 선수가 아무리 고참이라도 고집을 피우면서 나 이거 나가야 돼요. 나 더 멋질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가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3타수 무안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타격왕은 확정이 되는 상태에서 이건 뭐 크게 무리하다? 이렇게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고 뭐든지 무리수가 되고 이것이 정말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예, 그렇게 좀 봐집니다. 가지고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